오후 2시 조용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순자 씨, 올해 58살.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의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3년 전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 씨는 정말 기뻤다. 늦은 나이라 결혼을 언제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며느리감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 마음이 놓였던 것이다. 더구나 며느리가 될 여성은 예의 바르고 상냥해 보였다. 하지만 결혼 후 함께 살게 되면서 순자 씨는 점점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아들 앞에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과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기로 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하기 어려웠다. 괜히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것 같아서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아직은 젊은 축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이런 곳에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답답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내 딸처럼 잘해주리라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사실 저는 어린 때 친정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는 제가 친정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서로 어색하거나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친모녀처럼 지내고 싶었어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35이 넘도록 결혼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마음이 놓였거든요. 더군다나 며느리가 될 아이가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예의 바르고 말투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정말 완벽했어요. 시댁 쪽 의견을 잘 들어주고 혼수 준비도 꼼꼼히 하고 저한테도 항상 어머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어머님 의견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어요. 신혼 초기에도 그럴듯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부터 하고 아침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챙겨주려고 하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면 여보,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셨어 하면서 제 요리를 칭찬해주기도 하고요. 아들 앞에서는 정말 모범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하며 살갑게 웃고 밥상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자처해서 했죠. 아들이 엄마 힘들면 우리가 할게 하면 아니에요. 어머님이 평생 가족을 위해 수고하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죠라고 말하면서 제 팔을 살짝 안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정말 흐뭇해했어요. 엄마, 우리 와이프 정말 효부지. 엄마한테 이렇게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면서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저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와, 내가 정말 복 많이 받았구나. 이런 착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아들이 출근하고 집에 저와 며느리가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의 며느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좀 편해지는 거겠거니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단순히 편해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의 표정부터가 확 달라져요. 아들한테 인사할 때까지는 환하게 웃고 있다가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표정이 돌변하더라고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 좀 치워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톤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다정하고 부드럽던 목소리가 단둘이 있을 때는 차갑고 무뚝뚝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런 말을 하면서 제지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제가 빨래를 널거나 청소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라고 하면서 제 방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을 몰래 버리는 걸 본 것이었어요. 그날 제가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새우젓갈을 넣어서 김치를 담갔는데 며느리가 와 어머님이 직접 담그신 김치네요. 정말 맛있겠어요라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쓰레기 봉투를 버리려다가 보니 그 김치가 통째로 들어있는 거예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맛있다고 어머님 손맛이 최고라고 하더니 뒤돌아서는 바로 버려버리다니. 그때 정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김치 자체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서운해서요. 그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속상해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괜히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일까 두려웠거든요. 혹시 내가 트집을 잡는 건 아닐까,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어머니와 지내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어요. 아들이 퇴근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반겨주고 어머님이 오늘 이런 반찬 해주셨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라고 하면서 제 요리를 칭찬하고 한 번은 아들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신혼살림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분이에요. 우리 엄마 같아요. 어머님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몇 시간 전에 저한테 차갑게 굴었던 사람이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연기를 하다니.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다 보이는 날이 올 거야. 저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약 2년을 참고 견뎠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아들한테는 말할 수 없고 친구들한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지냈어요. 가끔은 내가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라서 괜히 며느리가 미워 보이는 건가? 하고 자책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아들은 출근하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간다고 하면서 집을 비웠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왔어요. 아마도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저한테 온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잘못 보내신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을 보내려고 했는데 메시지 내용을 보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역겨워 죽겠어. 크크크 아들 앞에서는 자상한 엄마 코스프레하지만 뒤돌아서면 완전 독종이야. 맨날 감시하고 잔소리하고 자기가 시어머니라고 갑질하려고 함. 그리고 요리 진짜 최악임. 짜고 기름지고 냄새 나는데 맛있다고 연기하기 개빡쳐. 특히 그 김치는 완전 쓰레기통 직행 크크크 생각만 해도 토 나와. 매일 우리 엄마 같다고 연기해야 하는데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언제까지 저 할망구 비위 맞춰줘야 하냐. 왜 안 죽고 눈치 없게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집에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기도 했고 동시에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했던 며느리가 뒤에서는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구나. 2년 동안 혼자 고민하고 자책하면서 지냈는데 정작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않고 그 카톡 내용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다가 내용을 다 읽고는 얼굴이 사그라들더라고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내가 직접 확인해봐. 핸드폰에 보내기 내역이 있을 거야.
아들은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겠지만 평소처럼 여보, 오늘 어떤 하루였어요? 하면서 다가갔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당신, 우리 엄마한테 할 말 없어? 라고 하니까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아마 자신이 보낸 카톡이 저한테 갔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다만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던 건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들도 며느리와 말을 거의 섞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아들이 저한테 와서 말해줬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겠다. 그동안 엄마 혼자 얼마나 참으셨는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2년 동안 혼자 참았던 게 억울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이제야 제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워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느리를 원망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다고요. 화를 내고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을지 고민했어요. 며느리도 나름 반성을 했는지 그 후로는 조금 달라졌어요. 극단적으로 두 얼굴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진심에서 우러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냥 들킨 게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진 정도랄까요. 저는 그래서 결정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려고 애쓰지 않기로요. 그 대신 서로에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만 지켜주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잘해주려고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게 대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지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제 삶을 더 챙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더 자주 나가고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요. 요즘은 며느리와 적당히 지내고 있어요. 아들 앞에서 극단적으로 연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차갑게 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시댁 식구 사이의 관계랄까요. 아들도 이제는 며느리만 편들지 않고 저와 며느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와이프 입장도 이해해줘.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배려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의 두 얼굴은 분명 상처였지만 그 덕분에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이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걸요. 예전에는 며느리를 위해 제가 너무 많이 희생하고 눈치 보고 참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좋아할까봐,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까봐, 가족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제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서로 진심이 아닌 관계에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요. 며느리도 연기하느라 힘들었을 거고, 저도 속으면서 지내느라 힘들었고, 아들도 눈치 없이 살았지만 결국은 양쪽 다 신경 쓰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적당히 정리된 것 같아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속이거나 연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요.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심이 아닌 관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예의는 지켜가면서 지내요라고 했으면 저도 그에 맞춰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냈을 텐데요. 그리고 다른 시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며느리를 너무 친딸처럼 대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관계가 되면 그게 최고겠지만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다가 서로 상처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기대치를 낮췄어요. 친딸 같은 관계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며느리가 차지하는 비중도 줄였고요. 요즘은 친구들과의 시간, 제 취미 활동, 건강관리 등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고 생각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그 카톡 사건이 있었던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그때의 충격과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속으면서 살았을 테니까요. 며느리와 저 사이는 아직도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편해요. 서로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 앞에서 굳이 연기하려고 애쓰지 않고 저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 행동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요. 아들도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서 저와 며느리가 특별히 가깝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엄마랑 와이프가 싸우지만 않으면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며느리와 적당히 지내면서 제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자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시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며느리와의 관계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걸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